저번 시간에 2차 방정식 개념을 근해 공식까지 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좀 드렸는데, 자, 복습하면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여러분들 나중에 기말고사 이제 거기 보시면 1번 유형 문제가 거의 나온다 보면 될 정도로 개념화돼서 많이 나옵니다. 자, 대표 문제를 보시면은요, 기억부터 한번 볼까요? 2차 방정식인 걸 찾아보라고 했는데, 자, 기억은 2차 방정식이라고 할 수가 있나? 라고 봤을 때,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는 0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얘는 등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뭐라고 하면 돼? 차수는 x 문자에 관한 2차식인데 방정식은 아닙니다. 얘는 그냥 2차식이라고만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자, 니은 같은 경우는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저번에 써줬던 게 이런 형태로 써 있었잖아요. 최고차항 계수가 절대로 0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방정식인지를 판단할 때나 계산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변에 있는 항은 다 저변으로 넘겨서 정리를 해주셔야 돼. 자, 알겠죠?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거기 있는 니은식을 저변으로 다 넘겨서 정리해보자. 자, 암산해도 될 것 같아. 넘기면 x의 제곱이 될 것 같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정리되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저변이 2차식이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정확하게 2차식이 있죠? 거기에 는 0까지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2차 방정식이 맞아. 자, 이렇게 찾는 거란 말이야. 디귿도 해봐봐. 저변으로 다 넘기세요. 그러면 2x의 제곱. 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죠. 얘도 좌변이 2차식이고 는 0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맞네. 자, 이렇게 가볍게 하는 거야. 자, 리을은요. 자, 괄호가 있지만 마찬가지로 괄호를 풀어 헤친 다음에 정리를 마찬가지로 해보자. 이렇게 되죠. 정리하면 좌변으로 넘기면, 자, 보시면 문제점이 있지. 2x제곱이 양변에 똑같이 있어서 날라가요. 그러면 이 문제에는 2차항이 아예 존재하지 않죠? 그럼 2차항이 없으면 차수가 2차가 아닌 거야. 그럼 얘는 볼 것도 없이 2차 방정식이 아닌 거예요. 자, 이거 바로 넘어가면 돼. 2차항이 없어? 다 날라갔어. 그 다음에 미음하고 비음은 한꺼번에 얘기하죠. 개념 노트에 써줬던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분모에 미지수가 있는 이런 형태는, 분모에 미지수가 있는 건 나중에 고등학교 때 유리식이라고 따로 공부한다고 그랬다? 그러면 분모에 미지수가 있는 건 차수를 언급하지 절대로 안 된다고 했어. 그래서 얘는 몇 차 방정식이야 라는 단어를 못 써요. 그래서 얘는 그냥 분모에 미지수 있는 거 애초부터 안 돼. 그어버리면 돼. 비읍도 분모에 미지수 있죠? 그러니까 넘어가면 되는 거야. 자, 됐죠? 그래서 되는 건 누구랑 누구지? 니은하고 디귿만 답이 돼요. 자, 2번. 그 다음에 26번. 자, 이 녀석이 2차 방정식이 돼야 된다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노트 필기해줄 때 제일 앞줄에 써줬던 게 이 내용이었잖아요. 이 내용. 근데 항상 체크해야 되는 게 2차항의 개수가 절대로 0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 녀석도 마찬가지야. 얘가 2차 방정식이 되려면 2차항이 있어야 돼. 날아가면 큰일 나는 거야. 그걸 어떻게 계산할까? 2차항의 개수에만 주목을 합니다. 그럼 이거를 전개해서 2차항의 개수만 빨리 찾아봐봐. 곱셈 공식 그냥 바로 팍 쓸 거예요. 일일이 친절하게 얘기 안 해줄 거예요. 이제 2x의 제곱 좌변으로 넘깁니다. 얘랑 얘랑 계산 가능하죠? 동량끼리 더하기 빼기 할 수 있다는 거 우리 다 알아요.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 식에선 2차항의 개수가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요 녀석이지. 그러면 얘가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0이 아닐 때의 a 값을 찾아내면 돼.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가 0이 아니니까 a의 제곱은 2가 아니다를 푸는 거야. 2입니다가 아니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보기를 찾아봤더니 이게 5번 보기에 있죠? 그러니까 답은 그냥 5번이야. 물론 문제집마다 답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이거 사실 풀 수 있다. 왜냐면 봐봐. 이거 푸는 거잖아. 좌변에 인수분해를 한다. 자, 인수분해 할 수도 있는데, 자, 그냥 바로 할까?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써도 되고, 답을. 이거 자체를 풀어도 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냐면, a의 제곱은 2입니다를 풀면 이거 제곱분 구조죠. a의 제곱이 2면, a는 2의 제곱분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이죠. 맞지? 근데 얘는 같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안 된다라고 그으면 그냥 답이다.
그럼 문제집에 답이 두 종류로 나와 있어. 그냥 이 상태로 답을 찾아보세요라고 나올 수도 있고 A가 돼서는 안 되는 A 값을 이렇게 계산해서 찾으세요라고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자,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어떻게든지 답을 니네가 내야 되는 거야. 자, 알겠죠? 어쨌든 이 문제에서는 여기까지만 물어봤으니까 5번이 답이고. 자, 그 다음 거 좀 넘어갑시다. 2번 유형은 830번을 할 건데 2번 유형하고 3번 유형하고 4번 유형까지가 연결이 되는 개념인데요. 자, 무슨 개념이냐면 여러분들이 방정식 1학년 때부터 풀었을 때 늘 나오던 거야. 자, 이건 우리 다 압니다. 문제에서 실전적인 문제풀이의 감각. 문제에서 방정식에 해가 주어져 있으면 근이 주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지?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해도 됐었어요. 자, 이게 방정식 풀 때 니네 고등학교 수능 볼 때도 똑같은 거야. 근이 주어져 있으면 볼 것도 없이 대입이다. 하나 알아두시고. 자, 그럼 쭉 풀어보자. 830번은 원래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자, x값을 정해줬다. 근데 왜 대입해? 방정식 근이 주어져 있으면? 특징이 뭐야? 방정식의 근은 대입하면 무조건 계산했을 때 는 0이 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계산 결과가 명확하다는 특징을 이용하기 위해서 근을 무조건 대입했다는 거야. 그럼 얘는 이겁니다. 근은 대입하면 는 0이 된다 했죠? 그럼 이 문제의 출제자는 원래 이렇게 알아본 거야. 마이너스 1 대입해보고 0도 대입해보고 1도 대입해보고 2도 대입해서 는 0이 되는 걸 찾아내는 거야. 요거 다 문제죠. 그럼 둘 중에 4개 중에 대입해보면 자, 그럼 계산 안 할 거다. 4개 중에 대입을 해보면 뭐랑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하고 2 대입하면 0이 돼. 그럼 답은 그래서 일단 4번이야. 대입하는 건 내가 안 해줘도 되잖아. 그냥 계산이니까.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보자. 우리 2차 방정식 개념을 이미 했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그냥 직접 구해보자. 해봐. 문제 풀 건 내가 하나 얘기해 줄게. 작년에 니네 선배를 시험 봤을 때 사실 학생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학교에서 시험만 내시는 선생님들이 일부 학교가 좀 문제를 양아치처럼 해요. 그게 뭐냐면 봐라. 풀어볼게. 이거 전개하세요. 자, 내가 아까 문제 풀 때 방정식인지 아닌지 찾을 때 다 좌변으로 몰아서 정리했지. 풀 때도 똑같은 거죠. 좌변으로 몰아. 이거죠. 인수분해 돼요. 어떻게 되죠? 2, 1 마이너스 1이 된다. 그치?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돼. 그러면 우리 해 어떻게 찾기로 했어? 첫 번째 괄호를 연관되는 숫자를 방정식 풀었죠? x 마이너스 2는 0일 때 x를 찾고 뒤에 있는 인수인 x 플러스 1은 0을 만족하는 x값을 1차 방정식 2번 풀었잖아. 맞죠? 그래서 답을 어떻게 썼지 우리? x는 2 x는 마이너스 1 쓰고 그 가운데다가 무슨 기호 쓰라고 했어? 또는 이라고 쓰라 했지. 그래서 또 는이라고 써야 완벽한 답이다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답은 일단 뭐죠? 2하고 마이너스 1 여기 있지? 그럼 답이야. 근데 작년에 모 학교에서 이렇게 나왔어. 비슷하게 나왔는데 맨 마지막에 장난질을 했어요. 이 숫자가 있진 않았고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라고 나온 거야. 그럼 당연히 이게 답이죠. 근데 단 x는 자연수. 이 문제 엄청 많이 틀렸다. 왜 그런지 알겠니? 식만 보고 답 냈어. 문제 안 읽고. 보기에 이게 있었어. x는 자연수면 둘 중에 안 되는 거 뭐죠? 이거 안 되지. 그럼 답은 뭐만 써야 돼? 얘만 써야 돼. 다른 보기에 있었어. 문제도 안 읽고 식만 보고 풀었단 말이야. 니네도 나중에 그렇게 되게 잘못한 거야. 왜냐면 사람이 시험 볼 때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잖아. 조금씩이라도. 그래서 내가 시험 볼 때마다 계속 얘기하고 수업할 때마다 계속 얘기해. 얘들아, 식 문제 있으면 식만 보지 말고 문제 좀 한 번만 읽어봐. 얘들아, 도형 문제면 도형 그림만 보지 말고 문제 한 번만 읽어보고 조건 좀 찾아보고 풀어. 이해됐어요? 무슨 말 하는지? 무슨 일이 생기냐면 양아치 같은 선생님들 이렇게 내. 대충 그려놔. 삼각형이야. 정삼각형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다음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다 라고 써있어.
정삼각형 아닌 게 그려놓는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놓고 뭐 어디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애들이 못 풀어. 이유가 뭔지 알아요?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정삼각형인 걸 알았으면 그래도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들이 그림에 있는 조건만 보고 풀려고 하니까 못 푼 거야. 여러분들 도형 시험 봐봐서 어느 정도 공감하지 않아요? 그림만 보고 풀면 틀릴 때가 분명히 생겨. 공감하지 않니? 똑같은 얘기하는 거라. 사실 이건 양아치죠. 학교 선생님 양아치. 속임수를 쓴 거지. 근데 학생 입장에서는 할 말 없는 거예요. 문제 제대로 안 읽어서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뭐 어디 학교인지 얘기하진 않을게. 여기에는 없어요. 다른 학교인데 어쨌든 이걸 통해서 느껴야 되는 건 문제 좀 제대로 읽자. 제발. 이런 것 때문에 4점, 5점 까이고 얼마나 짜증나겠어. 그치? 자, 어쨌든 답은 그러면 4번인 거 확인했죠? 확인했죠? 자, 다음 거 해보자. 5번 유형은 834번 할 거예요. 자,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해는 대입하면 무조건 는 0이 되기 때문에 근이 주어져 있으면 대입해서 푸는 게 원칙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걔도 마이너스 2 또는 3이라고 줬죠. 그럼 그 식에다가 뭐 합니까요? 대입하세요. 자, 대입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고 넘어가자 우리 얘들아. 내가 저번에 했던 얘기 또 나온다. 잘 들어.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를 구하세요 라고 했다. 그러면 A랑 B를 찾아야 되지. 질문, 모르는 값이 몇 개예요? A 값, B 값 두 개죠. 두 개죠. 선생님이 저번에 했던 얘기 복습이야. 잘 들어. 이건 니네 문제 풀 때 인생을 위해서 중요한 거라고. 미지수가 두 개야. 그럼 식이 반드시 몇 개가 필요하냐면 A, B 식이 문자가 두 개면 식도 반드시 두 개가 필요해. 내가 이거 언제 얘기했죠? 너네들이 연립방정식을 연립일차 방정식을 공부한 이유는 식의 개수와 문자의 개수가 같으면 해를 구할 수 있어를 배운 거라고 했었지. 기억나야 돼요 이런 게. 알겠죠? 모르는 게 뭐뭐 계산해야 되죠? 모르는 거 두 개 있죠? 그럼 니네가 딱 보자마자 생각나야 되는 건 A, B 문자에 관한 식이 반드시 몇 개가 필요한 거야? 두 개가 필요해. 그러면 문제에 있는 조건을 보고 식 두 개를 찾아보자 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그게 수학 문제 풀 때 접근 과정인 거란 말이야. 니네가 연립방정식 공부한 게 이런 거야 사실은. 가관법, 대입법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공부를 안 한 거라고 사실은. 알겠죠? 자, 다 이유가 있어. 내가 그때 길게 떠들었단 말이야. 20분 넘게 떠들었지? 그거 얘기하느라. 잘 봐. 일단 그는 대입하라고 배웠으니까 대입해. 마이너스 2를 대입할게. 4 마이너스 2a 더하기 b는 0 이렇게 되죠. 3도 대입할게. 9 플러스 3a 더하기 b는 0 이렇게 되죠. 잘 봐라. 모르는 거 두 개 있었는데 식이 몇 개가 탄생했어? 두 개가 탄생했지. 그럼 해가 있다 없다? 구할 수 있다. 이런 거 어떻게 풀었니? 가관법 대입법 연립방정식이잖아. 자, 가관법을 할까요?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볼게요. 그럼 무슨 문자가 소거가 돼요? b가 소거가 되죠. 자, 2학년 과정입니다. 빼면은 마이너스 5 빼면은 마이너스 5a b는 날라가니까 0 됐나?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야. 가관법 한 거예요.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b는 자, 뭐 나오냐? 마이너스 6 나와요. 계산해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말한 거 두 개 더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7이죠. 1번. 자, 접근 과정에 대한 이해를 꼭 해야 돼. 두 개 구하래. 무조건씩 두 개 만들어야 돼. 안 그러면 못 풀어. 고등학교 올라가면 다른 계산 과정이 있긴 한데 지금 중등이잖아. 무조건 내가 말한 대로 돼. 그러니까. 알겠죠? 모르는 거 두 개 찾으래. 식 두 개 무조건 찾아. 그럼 무조건 풀 수 있어. 다음 나와. 자, 4번 유형은 별표 치세요. 시험 문제 겁나 잘 나와요. 한 근을 알파라고 하는데, 자, 배운 대로 합니다. 무조건 근이 주어져 있죠. 선생님, 근이 주어져 있긴 한데 숫자가 아닌데요 라고 할 수 있다. 보통 애들이 이걸 이렇게 생각해. 처음 배울 때 이제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 절대로 이러지 말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x를 구할 수 있나요? 저번에 개념 수업 들었습니다. 우리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을 풀든지
근해 공식에다가 대입하면 돼. 그럼 x가 나오기는 해. 자, 구해볼까? 우리 연습할게요. 근해 공식 뭐였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였어요. 짝수 공식까지 외우는 거 힘들면 일단 얘만 외워. 상관없어요. 대입해보자. a가 1이고요. 써줄까? b가 마이너스 4고요. c가 마이너스 2야. 대입할게요.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 플러스 4로 바뀌어.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 acd. 그럼 얘랑 얘 곱하면 마이너스 2야. 이렇게 되겠죠. 계산할 수 있어. 대입하는 거야. 연습하면 된다니까 이거. 그러면 2분의 4. 자 이거 플러스 8이 되니까 이게 루트 24 되죠. 정리 어떻게 돼? 4 곱하기 6이니까 2 루트 6이 되지. 짝수 공식 쓸 수 있는 거야 이거 사실. 자 짝수 공식 내가 언제 쓸 수 있다 했죠? 1차항에서 짝수는 쓸 수 있다 했죠? 짝수 공식을 안 써도 답은 나와. 그러면 특징이 뭐냐면 짝수 공식을 쓸 수 있는 시기였는데 그냥 근해 공식을 쓰면 필연적으로 약분이 돼요. 짝수 공식 쓰면 이 약분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생략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짝수 공식은 아직 안 외워도 크게 상관은 없다고 한 거야. 근데 이건 모르면 안 돼. 이건 나중에 큰일 나. 자 그럼 2가 이렇게 약분돼가지고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라는 걸 계산할 수 있어. 할 수는 있는데 거기 1번 보기를 보시면 알파의 제곱 그리고요 요 기호 이름이 뭐라고 그러냐면 알파라고 읽어요. 그냥 하나 알아두자. 수학 기호야. 알파. 그리고 이따가 개념 설명할 때 계속 쓸 거야 이 기호를. 자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가 2가 되는지 확인해 보래.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게 알파. 자 x 이 방정식의 근을 알파라고 했으니까 이게 알파인 거지. 됐니? 그럼 알파 자리에다가 이걸 대입하면 돼. 근데 선생님 두 개나 있는데 아무거나 대입해도 상관없어. 요거를 한번 대입하면 이거 필기하지 마. 그리고 뭐랬니?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거야. 알았죠? 필기하지 마세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 느끼라고 얘들아. 효율적이지 않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계산할 수 있나요? 할 수는 있습니다. 곱셈 공식이잖아. 해보면 2 나와. 나오는데 근해 공식 써서 계산해가지고 대입해가지고 곱셈 공식 전개해가지고 답을 내려고 하니까 너무 오래 걸려. 비효율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은 대입이래. 숫자가 아니어도 알파라는 근을 줬으면 몽땅 다 대입해. 이렇게 알파 자리에. 그러면 이제부터 쓰세요. 근에다가 알파를 대입했더니 무슨 식을 찾아냈냐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관계식이 하나 딱 만들어져.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를 어떻게 풀겠냐? 대입해서 풀겠다는 게 아니라 이것만 갖고 푸는 거야. 복잡한 노가다 계산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것만 갖고 풀고. 자, 그럼 접근해보자. 여기서부터는 약간 센스를 발휘해야 됩니다.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를 계산할 수 있을까요? 다 했냐? 네. 고생했다. 그리고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가 어디냐면 여기 있지. 그럼 대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노란색을 이용해서 찾는 거라 했잖아. 마이너스 2를 우변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는 2라는 거 1번 보기에 바로 나타나. 그러니까 이거 맞는 거야. 훨씬 낫지 않니?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계산해서 대입해서 전개하는 게 너무 오래 걸린다는 얘기야. 알겠죠? 이 문제는 이것만 갖고 풀어보자. 자, 2번 보기부터 해봐. 3인지 확인해. 어떻게 하면 되겠니? 4알파랑 알파 제곱이랑 순서가 바뀌어있죠. 그럼 이건 내가 센스를 발휘해야 된다 했잖아. 그럼 마이너스 1로 묶어봐. 누구를? 얘만 마이너스 1로 묶어. 이렇게 되지?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얼마래? 2래. 여기에다가 2 대입하는 거야. 그럼 3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리고 말로 할게 얘들아. 이렇게 해도 돼. 얘랑 좌변 우변 뒤집어 봐. 그럼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는 마이너스 2가 되지 않냐? 그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해도 되네.
이해되니? 무슨 말하는지? 그래서 5 빼기 2니까 3이 나온단 말이야. 풀이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노란색만 갖고 다. 자, 됐죠? 절대로 x값 찾는 거 아니야. 자, 잘 보세요.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해? 식을 한번 정리해봐요. 느낌을 가져보자. 이거 3으로 묶어볼래. 3으로 묶으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되지. 또 대입할 수 있지. 자, 뭐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연습 많이 해야 돼. 그러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에다가 2 대입하기. 자, 됐나요? 그러면 6 더하기 10이죠? 근데 답이 안 나오지. 그럼 이거 잘못된 거야. 근데 답이 3번이야. 자, 됐니? 다 해볼 거야. 이거 너무 중요한 거라서. 그럼 이건 어떻게 할래? 2분의 1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인데 얘를 대입할 수 있게끔 변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얘는 2분의 1로 묶어봐. 그러면 알파의 제곱이 되고 항상 우리 묶을 때 계산 어떻게 했죠? 묶은 숫자로 나눴죠? 그럼 2 곱하는 거죠? 2 곱하는 거고. 그럼 이렇게 바뀌어? 그럼 어디다가 대입해? 여기다가 또 2 대입해. 자, 됐니? 그래서 대입했더니 1 나오죠? 그럼 4번 보기 맞는 거야. 자,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 절대로 노가다 계산 아니라고. 자, 5번도 해볼게.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2는 4. 자, 이건 뭐냐면 5번 보기가 바로 위에 있는 838번하고 풀이가 연결이 돼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곱셈 공식 공부했을 때 책에 있는 문제 중에 이런 거 있었거든. 기억을 한번 더 떠올려보세요. 뒤로 가면 갈수록 니네 앞에서 공부한 거 계속 나와. 계속 나와. 그래서 내가 오던 놈도 잘 써라고 하는 거야. 기억나니 이런 거?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니? 첫 번째 질문. 이거 곱셈 공식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당연히 외웠을 거라고 생각할 거야.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거였죠? 기억나야 됩니다. 그러면 둘 중에 뭐 쓸지는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요게 있나 찾아서 대입하는 거였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 조건을 어디서 찾았냐면 얘가 딱 찾았어. 그 다음에 내가 얘기했던 게 이게 있었다. 자, 이거 다 복습이에요. 분모에 x가 있는데 얘는 분모에 x가 있는 식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센스를 발휘했냐면 양변을 x로 나눠요. 근데 내가 이런 얘기했어. 니네 멋대로 x로 나눠도 된다고 했니? 뭐 얘기했죠? x가 0이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건 등식의 성질이 어긋나지. 0이 아닌 숫자로 나누어야 되잖아. 근데 x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눴어. 왜 아니죠? x가 만약에 0이라면 0 대입하고 0 대입했을 때 는 0이 무조건 돼야 돼. 그게 방정식의 뜻이라며. 방정식에 해는 대입하면 는 0이 된다며. 근데 x에다가 0 대입했더니 는 0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x는 절대로 뭐가 아니야? 0이 아니야. 그러니까 양변이 0이 아닌 x로 나눠도 돼 라고 내가 얘기했었단 말이야. 서술형에 이 멘트를 안 쓰면 까요. 양변을 x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점수 까요. 알겠죠? 물론 저는 서술형이 없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공부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나온다. 자, 그러면 양변을 x로 나누면 x분의 x제곱이니까 x고 x분의 마이너스 7x니까 7이고 x분의 1이죠? 우변은 그냥 0이지. x분의 0. 그럼 뭐가 만들어졌냐면 7을 넘겼더니 이렇게 만들어지지. 그래서 x 플러스 x분의 1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답을 구했었어. 자, 그래서 이걸 다시 설명한 이유는 양변을 x 문자로 나누는 테크닉이 있더라. 단 0인지 아닌지 체크한다 안 한다? 해야 된다. 자, 일로 와봐. 얘도 분모에 알파가 있다. 대입하고 싶은 녀석은 분모에 알파가 없다. 그래서 이 녀석도 똑같이 양변을 알파로 나눠. 물론 알파가 0이면 안 된다고 했잖아. 나누는 숫자가 0이면 안 되는데 얘도 여기에다가 0 대입하고 여기다 0 대입하면 는 0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얘도 알파가 0이 아니니까 나눠도 된단 말이야. 무슨 말하는지 알겠니? 지금 나눠보자. 식이 어떻게 돼요? 알파분의 알파제곱이니까 알파지. 알파분의 마이너스 알파니까 4죠. 이해됐니? 얘는 알파분의 2가 되지. 내가 알고 싶은 건 뭐 있어? 어디 있어?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2잖아.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를 1로 넘기고 얘를 1로 넘기면 되지. 됐니? 그럼 어떻게 돼?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2가 4라는 정확하게 5번 보기가 만들어지지. 되게 뭔가 중요한 거 같지 않냐? 딱 봐도. 알았니? 너가 다 계산하는 거 아니야. 주어져 있는 식 갖다가 대입해서 정리하는 테크닉 연습해야 돼. 이거 고등학교 때도 나와 또. 차수가 좀 복잡해질 뿐이지. 이거 많이 틀린 애들. 그리고 엄청 많이 틀려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빈약하면 큰일 나는 거야. 5번 보기 하나 푸는데 곱셈공식 때 했던 그 얘기가 또 나오세요. 알겠죠? 안 나올 수가 없어 이 문제는. 물론 내가 학교 선생님은 아니니까 안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하단 말이야. 자, 그래서 3번이 잘못됐지 아까? 그래, 답이 3번이야. 자, 그 다음 넘깁시다. 유형 5번은 쉬워서 그냥 니네가 한번 해보시고 나나 넘어갈게. 5번은 쉬워. 자, 6번 할 줄 알면 5번은 그냥 틀립니다. 너무 쉬워가지고 안 할 거야. 자, 저번에 개념 얘기했던 거 순서 좀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일단 2차 방정식도 방정식이니까 최고의 목적은 해를 찾는 거라고 했고요. 그럼 해를 찾기 위한 우리들의 첫 번째 도구는 뭐였어?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해서 인수분해 하래. 그 얘기 나온 거야.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두 번째로 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지?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식을 변형했었죠. 또는 근의 공식을 써도 돼요. 자, 이때 일단 나오는 건 인수분해 쓰라고 나온 거예요. 자, 그냥 848번 할 거예요. 자, 아까 선생님이 계산할 때 우변에 식이 있으면 다 저변으로 넘기라 그랬어요. 그럼 얘도 넘기세요. 이렇게 되죠? 인수분해 되는지 체크하는 거야 항상. 이 녀석은 돼요. 2, 6, 마이너스 하면 돼요. 자, 인수분해 그냥 내가 바로 한다고 했습니다. 본인들이 다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럼 해 찾는 건 어떻게 했었어? 아까 설명할 때 앞에 거 0 만드는 x가 뒤에 있는 녀석 0 만드는 x가 찾으라고 했지. 마이너스 2 또는 6이라고 써야 돼. 자, 찾았는데 x가 문제에서 a 또는 b라고 했는데 맨 마지막에 써있는 거 봐라. b가 더 크네. 그럼 둘 중에 a랑 b가 누가 되겠어요? 얘가 더 작으니까 a고 얘가 b가 되겠어. 자, 얘가 이해됐니? 그랬을 때 그 다음 방정식의 해를 구하여라. a, b 찾았잖아. 그럼 그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하자. 그럼 어떻게 돼요? b에다가 6 대입하는 거지. 마이너스 a 더하기 b니까 이거 마이너스 9 플러스로 바뀐다. 맞죠? 그럼 2 더하기 6으로 되니까 8 되네. 자, 대입 바로 했어. 대입하는 건 할 수 있어 우리.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을 하는데 얘도 되죠? 2 곱하기 4로 쪼개면 되지. 더하면 6 되잖아. 자, 따라서 인수분해가 x 플러스 2. 자, 밑에다 쓸게요. x 플러스 2, x 플러스 4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럼 첫 번째 괄호 0 만드는 숫자 마이너스 2고 두 번째 괄호 0 만드는 숫자 마이너스 4가 되죠. 가운데다가 뭐 써야 돼? 또는이라고 써야 되고. 자, 그럼 해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게 답입니다. 얼마나 했다고 힘들어하면 어떡해. 얘들아, 힘들어 죽겠어요 그냥. 다음 주는 그래도 좀 짧게 하니까 무슨 맞지 않니 그래. 좀만 참자 우리. 2월이 더 힘들 거예요. 쉬는 날이 없기 때문에. 1월은 설이라도 있었지. 물론 우리는 하루밖에 못 빠졌지만, 그렇죠? 좀 참고 해야 돼. 방학이 사실 그런 거 같아. 방학은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고 시험 대비 때는 정신적으로 힘들잖아. 물론 잠을 잘 못 자니까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아무래도 시험에 대한 압박감이 다 조금씩은 있잖아. 잘 봐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방학 때는 육체적으로 힘들어. 왜냐면 선생님도 학원에 되게 오래 있잖아. 니네들 오래 있는 만큼. 그렇다 보니까 참아가면서 할 것밖에 방법이 없어. 피할 수가 없죠. 학교를 때려치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학원은 대학 가기 전까지 다녀야 되는 건 아니고. 대학 가도 학원 안 다니겠어?
다니지. 못 다니겠어요. 뭐 외국어 학원 같은 데 다녀서 막 안 다닐 거야? 뭐라도 한단 말이야. 선생님도 막 외국어 학원 다니고 그랬거든. 대학교 가서. 선생님이 영어를 원래 되게 못했거든 사실. 내신 영어는 항상 거의 100점이 나왔는데 사실 수능 영어를 별로 못 봤어요. 수학에 비해서. 그래서 대학교를 생각보다 수학 성적에 비해서 영어가 너무 안 나와서 대학을 잘 못 갔는데 나중에 대학생 되시면 주변에 아는 친한 사람 있는 사람 보면 대학생들이 있는 사람 보면은 아마 대충 알 거야. 중학교, 고등학교보다 대학교가 방학이 긴 건 알지. 보통 뭐 여름방학 같은 경우는 6월 중순부터 8월 말 보통 그렇고 그 겨울방학은 12월 중순부터 2월 말 2달에서 3달까지 돼요. 엄청 길죠. 그러니까 1년에 거의 반 좀 안 되게가 방학이에요. 되게 널널해. 그러니까 취미생활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은 대학생이 되면 방학 때 정말 심심해서 할 게 없어. 너무 기니까. 너무 오래 쉬면 되게 사람이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걸 이미 들었기 때문에 대학교 들어가서 첫 여름방학 때 뭐 할까를 고민하다가 어학원을 갔어요. 수능 때 영어 공부를 하는데 잘 못해가지고 성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토익이라도 한번 준비해서 성적 만들어 볼까? 그 생각을 한 거야. 나중에 필요하니까. 대학교 졸업할 때도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민병철 어학원에 갔어. 우리 집 근처에 있어. 등록을 했는데 3주 만에 때려쳤어. 더 어려운 거야. 수능 볼 때보다. 아무리 봐도 영어는 나랑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최소한의 것만 하자. 물론 대학교 가면 영어 수업이 또 있어요. 영어 수업이 있어요, 얘들아. 그래서 그건 때려치고 뭐를 할까 하다가 선생님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할 때쯤 취미생활 했던 게 일본 드라마를 좀 많이 봤어. 요즘 분위기는 좀 그렇죠. 옛날이니까. 봤는데 재밌더라고. 스토리가 되게 탄탄하고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가 되게 품질이 좋아졌는데 옛날 드라마는 사실 대박으로 잘 뜬 드라마 빼고는 재미가 없었어 사실. 일본 드라마는 다 재밌는 거야. 근데 그걸 때 내가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친구가 알려줬어. 그래서 이거 한번 봐봐 해서 막 주고 막 그래서 USB 같은 데 넣어서 와가지고 봤는데 재밌더라고. 근데 영화 같은 것도 보시면 극장 가서 보면 자막이 있잖아요. 외국 영화는 자막이 다 있잖아요. 맛있니? 자막이 있잖아요. 밥을 안 먹고 왔어? 아이고. 자, 마음이 아프네. 밥은 먹어야 공부하지. 자, 어쨌든 안 되겠지. 내가 배고파지. 자막이 있어서 이게 내용을 볼 수 있잖아. 근데 이게 신기하게 많이 보니까 대화가 귀에 점점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듣기가 되는 거야. 점점. 그러다 보니까 어느샌가 보니까 자막을 끄고 보고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대화가 이해가 되냐. 그러다가 이해 안 되는 거 켜서 보고. 그렇게 된 거야. 그런 중에 이제 영어학원을 갔으니 더 싫었던 것 같아. 내가 보는데 일본어는 이해가 되고 영어는 원래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그렇지 않니? 좋아하는 것만 더 잘하게 되잖아. 그래서 나도 그때도 어렸을 때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친구가 일본어 똑같은 민병철 학원에 일본어 공부하는데 이미 등록을 했었어요. 같이 가려다가 아니 그래도 일본어는 좀 영어 해야지 이러고 영어를 따로 갔다가 끊어버리고 그 애가 있던 반에 간 거야. 가가지고 들었지 했는데 되게 놀라웠던 게 거기 몇 달 전에 온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하더라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글씨도 못 써. 물론 나도 글씨는 못 썼어요. 글씨 공부를 해봤겠니 내가. 듣는 거밖에 안 했지. 근데 앞에 있는 선생님이 일본어로 뭔가 대화를 풀어주면 그게 내가 귀에 들리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나랑 상담했을 때 어디 다른 학원에 공부하다 오셨냐고 물어봤었거든. 근데 난 처음이었거든 그때. 왜냐면 글씨를 쓸 줄 모르니까. 일본 드라마를 좀 많이 봤다. 아, 그래도 되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영어는 못해요.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재미가 붙은 거지. 그러니까 영어는 못하는데 일본어도 어쨌든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재미가 붙어가지고 좀 공부에 갑자기 좀 흐름을 탔어요. 갑자기. 나는 완전 뼛속까지 이과인 사람이야 사실. 근데 이상하게 유일하게 일본어 공부는 되게 재밌게 했어. 해가지고 그 반에 완전 초급자 코스였는데 광속으로 고급반까지 쭉 올라간 거야. 원래 학원도 똑같잖아. 잘하면 레벨업을 하거든. 거기도 레벨업을 했어. 해가지고 고급자 반에 가는데 거기서도 내가 더 잘해. 거기 있던 사람들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외국어를 잘하는 줄 처음 한 거야. 물론 단점이 있었어. 머리가 이과 머리라 했잖아. 일본도 한자 쓰잖아요. 알죠? 한자를 못 외우겠는 거야. 그래서 내 유일한 약점이 쓰기가 안 됐어.
읽기랑 듣기는 돼. 말하기도 잘 됐어. 쓰기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사실 토익 시험은 쓰기 시험이 없어요. 읽기랑 듣기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시험 보는데 지장은 없었어. 근데 그 토익이라는 게 일본어도 토익 개념이 있어. JPT라고 있어요. 였는데 그래서 그거를 6개월 동안에 겁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JPT 말고 JLPT라는 시험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에서 주최하는 언어 능력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지가 올 일본이고 시험지의 재질도 되게 고급스러워. 우리나라 시험지보다 그런 다르죠. 그 감독관도 일본인 사람들이 와서 직접 감독.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없어. 근데 웃긴 게 뭔지 아냐? 이거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 토익 본 사람 있는데 혹시? 아무도 없죠 아직. 토익 어떻게 보는지 알아요? 토익은 점수대가 있죠? 990점 만점 해가지고 아마 몇 점 이상이 1등급 이렇게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는 등급별로 시험지가 따로 있어. 지금은 5등급까지 있는데 선생님이 2등급을 줬어. 이거는 어지간히 공부하면 다 붙는데. 그래서 2등급에 도전했는데 얘랑 얘의 난이도 차이가 꽤 많이 나고 얘랑 얘의 난이도 차이는 더 많이 나. 엄청 많이 나. 얘는 거의 일본어인데 수능 국어 수준이에요. 해석해도 못 푸는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얘는 해석만 하면 풀 수 있는 건데 어려운 거지. 도전했어. 근데 400점 만점이야. 그러니까 레벨별로 시험지가 있다 보니까 커트라인 개념이에요. 400점 만점에 내 기억으로 얘가 290점인 이상이면 통과야. 얘는 너무 난이도가 어렵다 보니까 240점 이상이면 통과야. 얼마나 어려운지 알겠니? 반타작 좀 더 하면 합격인 거지. 했는데 물론 첫 시험이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서 뒤에 문제를 몇 개 찍긴 했어. 근데 붙었어. 그래서 학원에 플래카드도 걸렸어. 6개월 만에 합격. 진짜. 그래서 학원비도 할인받았어. 전설을 썼다고. 그래서 내친 김에 내가 사실 하나에 빠져들면 아무것도 안 보고 그것만 보고 성격이. 그래가지고 대학교는 좋은 게 그거예요. 휴학을 할 수 있어. 알죠? 뭔지 휴학. 그래서 1년 휴학했어. 왜 했는지 아니? 일본어 공부하려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일본어만 하고 싶었거든. 일본 드라마 보면서 1년 동안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이었잖아. 이거 떨어지면 1년 뒤에 봐야 돼. 수능이랑 똑같은 거야. 떨어지면 마음 아프겠죠? 기다려야 돼. 그래서 나는 합격했으니까 그런 건 없었지. 근데 그 다음에 시험 봤는데 정말 가까스로 258점인가를 합격했어. 또 전설을 썼다고도 플래카드도 걸렸어. 1년 6개월 만에 합격했다. 이거 엄청 많이 떨어져 이 시험지 사실. 지금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일본어를 이렇게 잘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사람은 역시 재미를 붙이면 뭐든 못하는 게 없구나. 그냥 해보니까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느꼈던 거야. 아, 나는 영어만 못하는 거구나. 그래서 내친 김에 중국어도 도전을 했다? 근데 이제 군대를 가야 돼서 중간에 이제 접었어요. 중국어는 HSK라는 시험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민병철 와버리니까 다른 외국어가 다 있을 거 아니야. 수강 신청했다가 군대를 가야 될 시기가 와가지고 초급자에서 놀다가 그냥 군대 간 기억이 있는데 그 뒤로 하지는 않았어. 하지는 않았는데 이때 워낙에 내가 열심히 했다 보니까 군대 갔다 와서 일본을 한 몇 번 갔다 왔어. 선생님 돈 날박이 와가지고. 가장 최근에 간 게 언제 갔냐면 후쿠시마 원전이 2012년에가 터졌을 거야. 이때 갔어요. 심지어 터지고 한 달 뒤에 갔어요. 핵이 좋죠. 방사능 체험하러 간 거지. 물론 후쿠시마랑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오사카예요. 도쿄가 여기. 지금은 오사카 가면 안 된다고. 방사능이 많이 터져서. 근데 이때는 터진 직후라고 한 요 정도 터졌겠지. 가서 근데 그래도 불안하니까 일본 가본 사람 있죠? 가면 제일 먼저 체험하는 게 사실 일본 해산물 음식 같은 거 아니냐? 뭐였어? 초밥. 그래 음식 그러니까 음식 초밥. 또 뭐 있어? 도박. 우동. 가면은 되게 그 뭐라 그러죠? 오락실 같은 거 되게 많지 않지? 그치? 뭐 우리나라에 오는데 되게 기묘한 것들 되게 많이 있어. 근데 여기 가서 음식을 하나도 안 먹었어. 해산물을 아예 안 먹었어. 이것 때문에 불안해서. 가서 우동만 먹었어. 초밥이랑 새우튀김 이런 것도 맛있잖아. 안 먹었어. 불안해서. 하나도 안 먹었어. 챙겨간 돈으로 다 오락실에서 게임만 했어. 당연히 다 잃었죠. 거기 도박 기계 많잖아. 가본 사람 알지? 도박 많잖아. 막 다 읽고 막 신난다고 또 하고 막 그러잖아. 그 기계 막 이렇게 돌리는 게 재밌으니까. 나도 그랬는데 어쨌든 일본 갔을 때 가이드 없이 갔어. 혼자였어 혼자.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가긴 했는데요. 선생님이 가이드를 한 거지. 그래서 이게 될까 싶긴 했어. 군대 갔다 온 뒤니까 이제 이거 안 한 지가 좀 공백 기간이 있어서
까먹었을 줄 알았는데 막상 또 그 일본 직원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다 들리더라고요. 거기가 관광지 같은 데 가면 사실 한국인이 지금은 이제 아니겠지만 한국인들 많이 갔을 거 아니에요. 거기 있는 애들도 영업을 하고 장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본어 공부를 안 해도 기본적인 일본어는 알잖아. 그렇죠? 아리가또 이런 건 알잖아. 일본어 공부 안 해도. 그 사람들도 똑같은 거야. 우리나라 말 중에 기초 언어는 다 알아들어. 보통 관광지 가면은 내가 일본어를 모르는 못하는데 거기에 있는 현지인이 한국말을 해주는 사람 기분이 어때? 되게 반갑잖아. 고맙잖아. 근데 보통 그러면 한국말로 리액션을 한대. 그 사람들 말에 따르면. 근데 내가 그럴 때 일본어로 리액션을 하니까 처음에 내가 나를 일본인인 줄 알았다는 거야. 좀 이상했죠. 심지어 무슨 일도 있었냐면 가서 오사카 가가지고 여러 군데 가서 막 사진 찍고 막 오사카 성 가가지고 사진 찍고 막 그러고 있는데 중국인 관광객이 온 거예요. 사진 찍고 있는데 그러더니 나한테 와가지고 카메라를 내밀더니 사진 좀 찍어달라고 부탁을 하러 왔어. 근데 한국 사람이잖아. 일본인인 줄 알고 일본어로 말 걸더라고. 내가 무슨 말 일본어로 떠들고 있으니까 직원하고 떠들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한국 사람인데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막 놀라서 간 기억이 나요. 어쨌든 왜 얘기를 왜 얘기했죠? 어쨌든 이 얘기의 결론은 자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노력하면 다 됩니다. 자 어쨌든 그런 얘기인 거고 자 합시다. 그러면 853번 합시다. 자 한 근이 2일 때 다른 한 근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A가 0보다 크다라는 거에다가 밑줄을 한번 쳐보자. 자 이게 왜 있을까 한번 우리 생각 좀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요 자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게 근이 주어져 있으면 볼 것도 없이 대입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x에다가 2를 다 대입해 볼 거야. 대입하고 대입해 볼까? 4a가 되고 여기다가 2 대입해. 그러면 마이너스 4까지 처리해서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겠지. 그냥 대입한 거야. 대입하는 거 배웠잖아. 대입했더니 무슨 식이 됐냐면 a 문자에 관한 2차식이 됐죠. 좌변에 있는 게. 자 2차항 날아가나요? 안 날아갑니다. 얘는 날아가죠. 이렇게. 그래서 이 식은 굳이 따지면 A 문자에 관한 2차 방정식이야. 자, 그럼 배운 것대로만 하자고. A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4는 0이잖아. 풀 수 있지. 좌변 인수분해 되잖아.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는 거지. 물론 이 식은 A의 제곱은 4니까 제곱근의 성질을 써도 돼요. A의 제곱이 4면은 A는 4의 제곱근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해도 되죠. 오케이? 근데 인수분 했어 어쨌든. 앞에 거 0 만드는 거 2야. 뒤에 거 0 만드는 거 마이너스 2야. 똑같이 나오지? 내가 이거 언제 설명했냐? 개념 설명할 때 얘들아 제곱근 하면 떠오르는 건 루트가 아니야. 방정식의 근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해. 라고 설명했던 그 내용이야. 똑같지? 그러니까 제곱근은 방정식이 해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랍니다. 나중에 고딩 때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럼 A를 찾았는데요.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써있기 때문에 이것만 택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A가 이걸 찾았고 A 찾는 게 아니라 다른 한 근을 찾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자리에다가 자 이거 대입한 거 피없이 지워버리고 A 자리에다가 다시 2를 다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되겠지? 자, 그럼 계산한 걸 밑에다 써볼게. 2x의 제곱. 자,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2의 제곱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인수분해 되니? 돼요. 어떻게 돼요? 2, 1, 1, 2,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돼요. 이런 걸 빨리 찾아야 돼, 얘들아. 자, 인수분해 하면 자, 식이 어떻게 되겠어? 2x 마이너스 2라고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첫 번째 괄호 0 만드는 숫자 2분의 1이죠. 두 번째 괄호 0 만드는 숫자는 2입니다. 가운데는 또는을 꼭 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뭐라고 했어? 다른 한 근을 구하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주어져 있던 x값이 2였죠? 그럼 또 다른 근은 얘겠네. 자, 그래서 답은 2분의 1이에요. 자, 다음 거는 이거 할 겁니다.
자, 이거 두 가지 풀이 얘기할 거야. 잘 보세요. 아까 뭐 얘기한 게 장난식이긴 했지만 나는 이렇게 일본어를 잘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 물론 지금 많이 까먹었어. 근데 진짜 우스갯소리였지만 노력하면 다 되더라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잘할 수 있다 그거는 아닌데 지금보다는 무조건 잘하게 돼. 물론 난 그때 좀 의외성을 발견해서 나도 모르게 B를 받은 거야. 나는 그냥 문과 기질이 없구나, 언어 공부는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스스로 결론 짓고 있었는데 의외성을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도 물론 이제 대부분 여학생들은 특히나 이제 문과 쪽으로 하는 친구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수학을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걱정스러운 건 그런 거 같아요. 작년에 수능이 있었잖아. 뭐 자기 아는 친구들 위해 선배들 중에 시험 본 사람도 있을 텐데 문과에서 아주 엄청난 일이 있었어. 뭔지 알아요? 1등급 컷이 4점이 떨어졌어요. 최고점 옛날 과거 시절 문과 성적 기준으로는 8점이 떨어졌어요. 평균 4점이 무슨 뜻인지 알겠니? 전국에 있는 모든 문과생들이 4점짜리를 하나씩 다 틀린 거야. 뽕땅 다.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사실. 1, 2점만 떨어져도 난리 나는 건데, 뭐 난리까지는 아니고 약간의 지각 변동이 있는 건데, 근데 더 대박은 뭔지 아니? 4점이 떨어질 만큼 시험이 안 어려웠어, 사실. 난이도가. 근데 니네는 공감할 수 없겠지. 왜냐면 수능 준비 안 했으니까. 근데 4점이 떨어질 정도의 난이도는 아니었고, 이과는 그에 굴하지 않고 92점 1등급 컷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이과와 문과의 학력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야. 근데 사실 이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건 수시예요, 수시. 수시 때문에 애들이 수능 공부를 안 해. 니네가 앞날을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 내년부터, 올해부터구나. 올해부터 정시의 비중이 늘어난다는 얘기 들었나요, 혹시? 그게 여러분들이 수능 볼 때 점점점 가속화가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수능 준비 때 체제가 바뀌어요. 수시 준비하면 많이. 왜? 수시의 비중이 줄거든. 지금 수시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애들이 수능 준비를 안 하고 학생부 준비하고 면접 준비하고 논술 준비 이런 거밖에 안 해. 막상 수능은 준비 안 해. 하긴 하지만 많이 안 하는 거지. 근데 니네는 분명히 내가 예언하는데 정시 준비해. 정시가 뭔지는 알아요? 수능 준비해서 수능 성적으로만 대학 가는 거야. 선생님 시절이 수능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수시가 있긴 했어요. 근데 그만큼밖에 없었어요. 비중이. 근데 니네는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거지. 애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하네. 대학교를 너무 편하게 가려고. 대학교에서도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가고 애들이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그러다 보니까 늘어날 거야. 매해가 거듭될수록 늘어날 거야. 저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과가 걱정인 거야. 얘네들 이제 나중에 하면 정시 비중 늘어나면 휘둘리겠지 당연히. 이거 재수생도 마찬가지고 니네도 똑같은 거야. 자기가 이제 문과 쪽에 진로가 의향이 있는 사람은 이거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열심히 공부하는 문과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어. 왜? 수능은 상대평가거든. 딴 애들 다 망치는데 4점 떨어졌다 했지? 딴 애들 다 안 떨어지는데 내가 4점이 오르면 등급 팍 올라가는 거야. 왜? 상대평가거든. 그래서 이때 정말 편하게 1등급 들어간 문과가 많아. 왜? 그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애 있지 않겠냐? 문과생이 이과의 3배예요. 40만 명. 이과가 12만 명이나 15만 명. 거의 3배지? 재수생 포함해서. 문과가 왜 많을까? 문과 쪽에 진로를 택한 사람이 많아서일까? 아니야. 수학을 어려워해서 문과 가는 애들이 되게 많아. 진로를 공부에 맞추면 절대로 안 돼. 자기가 수학이 좀 어려워도 이과 쪽 진로 경향이 있는 사람이면 이과 가야 돼. 근데 일로 가는 이유는 도망가. 등급이 퍼센트로 나눠져요. 1등급이 4%고요. 근데 니네 이제 중3이니까 알아야 돼. 2등급이 11%, 상위 11%. 상위 11% 안에 들면 2등급이야. 근데 이게 비율이다 보니까 이과의 11%와 문과의 11%의 절대적인 인구수가 다르겠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문과가 따기 편해, 이과가 따기 편해? 문과가 따기 훨씬 편해. 체감 난이도 3배 편한 거야.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문과 2등급은 등급이라고도 안 해. 이과 2등급은 잘했다는 거야. 1등급은 신이라는 거야. 이거 비하하는 건 아니야. 근데 어쨌든 이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큰 게 수학을 너무 등한시한다. 수시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자꾸 도망가잖아. 문과로 도망가. 이과 성향이 돼.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갔을 때 이런 일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일단 문과면 문과 가는 게 맞는데 내가 이과 성향이다. 이과 가야 돼. 수학을 못 가서.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서 상대 평가할 때 분위기를 자기가 역이용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야. 정시로 문화가 바뀌면서 학습량이 늘어나긴 하겠죠, 애들이. 근데 그거에 맞춰서 자기가 더 빨리 달려나가야지만 그게 선행을 의미하는 건 아니야. 빨리 달려나가야지만 상대평가에서 자기가 이길 수 있는 거야. 더 심해질 거야, 이거. 문과 점점 공부 안 하고. 알겠죠? 특히 문과 가려고 하는 이제 여학생들 많잖아. 이게 심각한 거니까 잘 생각하고 아직 중3이니까 이런 얘기하는 게 너무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이제 미래이기 때문에 아셔야 돼요. 자, 공부 열심히 해야 되니까. 결국 여러분들 수능 볼 땐 공부 열심히 한 사람만 대학교에서 뽑아가겠다라는 걸로 바뀌어요. 공부 안 하면 그냥 못 가요, 이제. 선생님 때도 그랬거든요. 자, 합시다. 어쨌든 시간 투자 많이 해야 돼. 그리고 노력하는 못하는 내가 물론 일본어를 택하긴 했지만 땄잖아. 아까 각색한 거 아니고 진짜 그랬어. 알겠니? 그러니까 좀만 노력하자는 말이야. 수학 못한다라는 생각 분명히 하는 사람 있을 텐데 노력 열심히 하면 돼. 물론 그렇다고 다른 공부 다 팽개치고 수학만 하는 건 그건 좀 아니지. 나처럼 막 대학교를 휴학하면서까지 일본어만 공부하는 건 좀 오바예요, 사실은. 내가 봐도 미친놈이었는데 그건 좀 아니지, 사실은. 그런데 그 정도의 성의를 보이면서 정말 열심히 하면 니네 지금보다 무조건 잘해. 알았죠? 자, 그건 선생님 본보기로 열심히 하자. 알았지? 자, 해볼게요. 두 2차 방정식의 해가 서로 같다라고 했습니다. 상수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생각해보자. 일단 인수분해를 해서 해를 찾는 것까지밖에 우리가 아직은 몰라. 문제 푸는 순서에서는. 근데 위에 있는 건 인수분해를 못해요. 숫자를 뭔지 몰라. 아래에 있는 건 인수분해가 돼 있어. 그럼 해를 찾을 수 있죠.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b라는 거 계산할 수 있지. 근데 문제에서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의 해가 똑같아. 그러면 3은 자, 마이너스 3은 누구의 근인가요? 위에 있는 녀석의 근이겠죠. 자, 따라서 여기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3을 한번 대입을 해봐. 해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대입을 하면은 3의 제곱이니까 9, 2, 18이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18 그리고 마이너스 3을 더해서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9a 마이너스 3 플러스 3은 0 이렇게 나오지? 자, 이거 날라가니까 9a가 18이라서 a는 2라고 나와. 그럼 2가 나왔으면 뭐하고 싶냐? 다시 대입해야죠, 여기다가. 2 대입해야죠.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이 뭐가 만들어지냐면 2x에 되고 7x 더하기 3은 0이라고 만들어졌어. 식을 알았다. 내가 아까 이거 인수분해 왜 못한다고 했어요? 식을 모르니까. 근데 이제는 다 알잖아. 그럼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해 볼래? 돼요. 2, 1, 1, 3 하면 되죠. 되죠? 자, 여기다 쓸게. 2x 더하기 1이고 x 더하기 3 이렇게 돼. 그래서 해가 앞에 있는 거 0 만드는 게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3이라고 만들어지지. 자, 문제로 다시 돌아오자. 위에 거랑 아래 거랑 해가 똑같대요. 그러면 아까 찾은 게 마이너스 3이 똑같아가지고 위에다 대입했지. 그럼 이번에 새롭게 찾은 누구? 마이너스 2분의 1이 반드시 누구의 근이어야 돼요? 아래에 있는 녀석의 근인데 자, 여기 하나 찾아놨잖아. 다른 건이 B야. 그럼 여기 있는 동그라미 치게 누구랑 같아야 돼? 얘랑 같아야죠. 됐나요? 그래서 B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야. 자, 알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자, 그래서 A랑 B를 다 찾았죠? 뭐하래? 더하여라. 2랑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더하면 플러스 2분의 3이죠. 자, 그래서 답이야. 자, 필기하시고 하나 더 얘기해 줄게요. 이거는. 자, 다른 풀이가 뭐가 있을까요? 봐봐라.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애들이 인지를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 1차 방정식을 공부했지? 해가 뭐죠? 2죠. 해 찾아볼래? 뭐니? 2지. 맞죠?
4분의 1 몇 거라 이거네. 자, 해 찾아볼래? 얼마야? 2지? 다 2야. 근데 내가 지금 장난질을 하는 게 잘 봐. 장난질이 아니야. 해가 똑같이 나왔지. 근데 사실 내가 괄호친 3개의 식이 서로 사실 어떤 식이야? 자, 이거 괄호를 잘못 쳤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있는 식에다가 2 곱하면 이거 만들어지죠? 여기 있는 식에다가 양변에다가 4 곱하면 이거 만들어지죠? 그러면 다른 식처럼 보이지만 괄호친 3개의 식은 같은 식이지?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다른 식인 줄 알았는데 답이 똑같은 애가 나왔죠. 그럼 결론이 이거야. 근데 너무 당연한 거거든? 해가 서로 같은 방정식은 식이 같아. 1차 방정식 때 니네가 이거 사실 비슷한, 물론 이걸 개념화해서 공부하진 않았어. 근데 식이 똑같단 말이야. 해가 같아. 근데 그게 1차 방정식만 그런 게 아니라 얘도 돼. 약간 좀 응용이하는데 잘 봐. 자, 뭐냐면 문제에서 말한 최고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두 개가 해가 같다 그랬지. 그럼 이 개념이 적용. 식이 어때야 돼? 같은 식이 돼요. 잘 봐라. 얘랑 얘랑 같은 식이 될 수 있나요? 자, 여기다 씁니다. 위에 거는 그냥 한 번 더 쓸게요. 우리 지금 답을 구했어. 다른 개념 접근 과정을 한번 얘기해 보겠다는 거야. 요거랑 같다고 했지, 식이. 저 해가. 그러면 식이 두 개가 서로 같은 식이야. 근데 이걸 전개하면 뭐를 알 수 있냐면, 자, 3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3b는 0 이렇게 되죠. 자, 됐나요? 이해됐나요? 선생님이 말한 거에 따르면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이 같은 식이 돼야 되는데, 식이 같다는 얘기는 개수도 같고 숫자도 똑같다는 얘기야. 사실은 물론 달랐지만 양변에다가 2 곱했더니 같아졌지. 양변에다가 4 곱했더니 같아지지 않았어요? 그럼 얘랑 얘도 같아지게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가 지금 최고차의 개수가 2예요. 근데 얘는 1이죠. 그럼 선생님 다른 식이 아닌가요? 근데 해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두 식은 같은 식이 돼야 돼. 반드시 돼야 돼. 그럼 같게끔 만들기 위해서 2 곱해서 같아진 것처럼 여기에다가 양변에 2를 곱해. 그럼 2를 곱하면 이렇게 되죠. 2x의 제곱 3 괄호 열고 3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6b는 0 이렇게 되지. 자, 그럼 잘 봐라. 요식하고요. 요식은 같은 식이 돼야 되는 거야. 반드시 이 개념 때문에. 자, 그럼 최고차의 개수가 2 똑같아졌죠. 그러면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같은 식이 되려면 동그라미 친 게 1창의 개수로서 두 개가 서로 같아야 된다. 상수항하고 똑같아야 된다. 개수조차 다 똑같아야지만 같은 식이 돼버리죠. 자, 그럼 풀다. 얘랑 얘랑 같다를 풀면 어떻게 되죠? b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죠. 나왔잖아. 어디 갔어? 나왔잖아. 마이너스 2분의 1.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풀면 얘랑 얘랑 같다고 했잖아. 그러면 A 문자도 계산하면 아까 계산했었던 2가 나와. 해보면 알아. 그래서 풀이가 원래는 두 가지야. 무슨 개념을 썼어요? 해가 같은 방정식은 개수랑 다 같아져야 돼. 식이 똑같아야지만 해가 똑같단 말이야. 자,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니? 그래서 개념상 이렇게 개수끼리 비교해가지고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알겠죠? 자, 이거 표기 원래는 생각잖아. 다음 거 하자. 자, 알려준 이유가 있어요. 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861번이에요. 자, 제목에 뭐라고 써있냐면 두 방정식의 공통인 근이라고 나와있다. 자, 공통인 근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앞 단원에서 공통인 인수분해가 무슨 뜻이었어? 자, 이런 거 있었죠. x-1, x-2 x-3, x-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두 식이 있으면 x-랑 x-1이 겹치는 공통인수라고 불렀던 거 기억나니? 자, 그거랑 비슷한 거야. 공통인 해라는 얘기는
위의 식과 아래 식의 해가 겹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에서 멘트가 좀 바뀌었어. 모두 참이 되게 하는 일에 밑줄 쳐볼래. 이게 무슨 뜻일까? 참이 된다는 얘기는 대입했을 때 는 0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줄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위에 있는 식도 만족한다는 얘기는 대입했을 때 는 0이 되는 x값을 뜻하는 거야. 아래 것도 대입했을 때 는 0 되는 x값을 뜻하는 거야. 그러면 줄이면 무슨 얘기야? 공통으로 만족하는 거니까 겹치는 해 찾으라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공통인 해라고 쓰면 돼요. 빗줄 친 거에다가 공통인 해라고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에서 해 찾아보자. 자, 이거 2, 8 마이너스 되죠? 그 다음에 3, 1, 1, 2 하면 인수분해 돼요. 니네가 찾아야 되는 거야 이거. 알겠지? 자, x 더하기 2, x 마이너스 8은 0 돼요. 3x 플러스 1, x 플러스 2는 0 돼요. 그럼 공통인 해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여기서 만들어져요. 이렇게. x는 마이너스 2, 여기서 x는 마이너스 2 만들어지죠. 자, 그럼 3이 되는 x값이 라고 했어. 그럼 거기서 말한 공통인 해가 요분이죠. 마이너스 2. 그럼 이게 두 번째 줄에 있는 식의 한 근이 돼. 그럼 여기서부터 무슨 개념이냐? 해가 주어져 있으면 고민할 것도 없이 대입이라며. 그러면 얘가 누구의 근이래? 두 번째 줄에 있는 2차 방정식의 근이니까 대입해도 되는 거죠. 대입해. 대입하는 거 뭐 어려워? 자, 두 번째 줄에 있는 식에다 넣을 거야. 마이너스 2. 그러면 8 마이너스 14 플러스 8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a는 뭐다? 2 나오는 거죠. 자, 답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죠? 이게 뭐 어딜 봐서 B 플러스네. 겹치는 거 찾는 게 힘들어? 아니지.